곡 쌍용예가 시즌2 2차 그랜드 오픈 시공예정사 쌍용건설 조합 창립총회 성공적 개최 완료 단지 내 6라인 실내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김해 3개두곡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주인이 되십시오. 05-311-7400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져갑니다. 사람과 자연, 예술이 함께 호흡하는 더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남명은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남명 더 라우. 안녕하십니까. 김해방송 개국과 함께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김해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수로왕, 가야, 구지봉,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수천 년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예술을 살아 숨쉬는 김해, 수필가이자 한국문인협회 김해지부 박경용 고문을 모시고 김해 문화예술의 뿌리와 자랑거리, 문화예술계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용 고문께서는 수필가로 등단하셨는데요. 그동안 펴내신 저술을 보니까 수로왕, 가야 같은 주로 역사를 주제로 한 산문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김해 역사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계기가 있나요? 네. 제가 김해 참 대대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역 문인을 하다 보니까 지역 문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정서, 그 지역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하나의 한 사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야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언제쯤 그 가야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시게 된 거죠? 약 한 30여 년 전부터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야 사람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 전체 어떤 정서, 내 어떤 세포 속에 그러한 DNA로 바뀌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문인으로서 가야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는데 그 처음부터 전혀 생소한 만일 분야면 공부에 뛰어드시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공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계기가 몇 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거기에 대한 가야에 대한 그 저서를 읽는 걸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습니다. 국내 저자들의 이런 역사학자들의 그 책들, 논문들 그리고 하는 도중에 오래 여기에 쓰다 보니까 내하고 절친한 친구 중에 허용 씨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의 부친이 강산 허금 선생님이었는데 허금 선생님이 평생을 두고 가야의 어떤 역사, 설화, 민속 이런 문제를 그 연구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부친이 연구하셨던 걸 한 가방, 한 꾸러미 저한테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제가 보고 그것이 큰 하나의 그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강산 허금 선생님이라는 분은 원래 그 가야 역사 이런 연구를 하셨던 분인가요? 네. 분이셨죠? 가야 역사를 연구도 하셨고 네. 특히 민속 이런 설화 이런 거를 하시는데 그분이 요즘 같으면 뭐 공무원 연수원 원장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 옛날에는 교통이 참 좋지 않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출장을 가실 때 뭐 이렇게 가야권을 출장을 가실 때 그 가는 김에 일을 마치시고 일일이 그 동네 댕기면서 체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기록을 다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 있는 여러 사학자 이런 분들이 이분한테 가서 많은 그 자문을 얻으시고 이렇게 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정중환 교수 동아대 박물관장 하신 분인데 이분이 늘 그분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가져갔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박고문께서는 그 스필가이시자 말하자면 문인이신데 그거하고 역사 연구를 오래 하시다 보면 사실은 생계와는 조금 동떨어진 일일 것 같은데 그 생계는 그동안 어떻게 꾸리셨는지. 저는 네. 직업을 좀 몇 번 바꿔가지고 좀 큰 신문사의 기자 생활을 좀 하다가 또 여자 학교 네. 선생을 좀 하다가 또 학교 다닐 때 또 영어가 또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외국어 학원을 좀 하기도 하고 뭐 좀 다양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내왔고 뭐 그냥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직업 중에 가장 오래 하신 게 어떻게 보면 그 가야 역사 연구, 문화 소개, 네. 김해 문화 우수성 이런 네. 것들을 알리시는 일이었는데 네. 그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 비춰서 현재 거기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럽 문화의 고급한 그 정신 세계를 우리가 그 이미 가야의 그 우리 조상들이 사셨더라고요. 네. 그 불어에 관한 것, 소위 톨레랑스, 네. 상대에 대한 관용, 이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고, 특히 우리 요즘 한국 헬 코리아라고 하는 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역시 정신 세계를 그런 톨레랑스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야 문화를 오늘날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야 문화가 그 2000여 년 전에 그 똘레랑스라는 어떤 관용, 배려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대담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저쪽에 한 100m도 안 되는 저쪽에 국제 항구가 있었거든요. 국제 항구가 있었다는 건 이미 그걸 다 그 고고학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묻었어요.
사진 다 찍고 그걸 묻어가지고 저기 이제 그 잔디를 심어놨는데요. 그때 외국 선박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얘기는 김수로 왕이 가야를 세우기보다 훨씬 앞에 이 얘기입니다. 변한 땅 구야국이었는데 그 중국 상인들이 여기 와서 올라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긴 것도 장대하더라. 키도 크고 체구도 크더라. 그 다음에 문신을 했더라. 또 편두 했더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때 편두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편두라는 거는 네네. 그 어릴 때 그 때가 좀 물렁물렁할 때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좀 성형을 일종의 네네. 요즘 같으면 성형술입니다. 네네. 최초의 성형을 여기서 했는데요. 네네. 그렇게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노래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대한가수협회 김일시 지부에 제가 고문으로 있는데 그러시니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가요가 네. 최초가 뭐 서울이 아니고 바로 김해가 네. 최초의 그러니까 한반도 문화예술의 시원지라는 것도 그거하고 다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길을 서로 양보하더랍니다. 저 길이 좁은 길로 저쪽에 사람이 오면은 내가 본 사람이 먼저 옆에서 비켜서 기다려주고 지나가고 나서 자기가 가고 정말 오늘날 교통문화에 정말 배워야 할 그런 점 아닐까요? 네. 아주 그 배려성, 도처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보고 한문으로 전부 기록을 한 것이 오늘날 동의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세 사람들이 정말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잠깐 여기 여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반도 문화예술의 시원지가 김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속된 말로 왜 문화예술계 전국부 스타가 김해에서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네네. 그 김해가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의 중심이 저쪽으로 이제 다 옮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방은 피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김해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혔어요. 특히 그 소작, 김해 평야를 일본 사람들이 지주가 되고 우리는 김해 사람들은 거기에 소작인이 됐는데 처음에는 농사지은 걸 5대5로 갈라먹자 이랬는데 나중에 6대4 마지막에는 7대3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래서는 못 산다. 이래가지고 그때 분연하게 들고 일어난 것이 외놈은 물러가라. 우리 농토 돌려다오. 이렇게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지금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때요 일본 순사 온다 하면은 아이들도 울음을 그쳤던 그 시대입니다. 내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 그 순사나 형사나 이러 오면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눈이 마주칠까봐 땅을 쳐다보고 지나가고 나면 한숨을 쉬고 이렇게 상황했던 그런 시대에 외놈은 물러가라 우리 농토들 이러니까 일본 그 시대에 일본 헌병하고 일본 경찰이 총을 쏘고 김해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감옥소에 넣었는데 그때 일어난 말이 김해 사람 아니면 감옥소가 빈다. 그래 앞이 다 끊어버리고 김해 사람이 무조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교도소에 간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칼럼을 써서 신문에도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내 친구들도 보고 깜짝도 안 놀래더라고요. 그런 말 듣고 어릴 때 참 상처를 받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운 역사가
거꾸로 돼가지고 부끄러운 역사로 돼 있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일본 그 다스림에 순치되었던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지방 김해를 놓고 보자면 그 지방 어떤 문화 예술 이런 쪽이 황폐화된 게 그게 일제시대부터 그 뿌리가 있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예. 맥을 못 추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그 지자체 최근에 이제 지자체들 사이에서 지방 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서로 어떤 옛 지명이나 설화 같은 걸 두고 서로 지역마다 우리 지역이 뿌리가 있네, 저쪽 지역이 건원지네 하고 이런 다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김해 어떻게 보면 김해에 뿌린 가야 문화인 경우에는 김해 고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관광 자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김해는 아주 좋은 그 관광 자원이 많아서 엄청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총로는 아주 뭐 이렇게 좋았는데 구체적인 강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문화 자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토리텔링이니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또 서로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부산시하고 김해시가 지난번에도 허황호 뭐 신행길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뭐 얘기가 많았는데 부산시는 시대로 자꾸 그 워낙 뭐 이런 거 관광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김해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야 이렇게 하고 김해는 가야는 또 그걸 침범 당하는 걸로 김해시는 이렇게 해서 이런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서로가 협력을 해서 이게 다 부산 저거 다 가야권이거든요. 그래서 두 시가 협력을 해서 같이 나아가면은 훌륭한 이런 가야 문화의 어떤 관광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시가 같이 이게 그 윈윈의 어떤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야 문화는 세계화가 되면은 얼마든지 빛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김해 가야 스토리텔링 협회에서 우리 이사진들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김해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프랑스 프랑스 쪽으로 가서 그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자. 우리 이사진에서 불문학을 전공하시고 그 프랑스에서 오래 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그걸 참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우리 김해의 작품을 해서 이걸 뭔가라도 뭐 하나 따오면은 여기 사람들이 좀 더 좀 속된 말로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저 작품에 타임머신 구지봉에 오다 타임머신 투 구지봉 피크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하나 했는데 그걸 영작을 우리 그 최영희 선생이 또 영역을 다 마쳤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아주 재미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앞으로 공연이 되면 좋겠고 또 이거를 그 한글로 해서 국악으로 해서 지금 홍승자 그 공연 단체 우리 김해 그분도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 한예종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작곡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고요. 또 세계화하고 관련되는 것이 최근에 제가 인도 그 영사관 총영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제가 놀랐는데 인도는 한 국가에 한 문화원을 만든답니다. 미국에도 하나,
저 러시아에도 하나 이러는데 코리아만 네. 문화원을 2개를 했대요. 아, 인도에서 한국에 예. 문화원을 네, 2군데를 했대요. 만들었다고요. 예. 그 서울 대사관 옆에 있고 네. 우리 저 부산 영사관 옆에 그 박물관 옆에 했는데 그 이유는 허황옥이 인도 공주이기 때문에 아, 특별 케이스로 한국에만 문화원을 2개를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한데 브릭스 그러니까 그 브라질, 러시아, 뭐 차이나, 뭐 인도, 남아공 5개 이게 세계로 지금 떠오르는 예. 뭐 그러잖아요. 네네. 이분들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김해는 중앙정부하고 뭐 크게 뭐 의뢰 없이 네. 바로 다이렉트로 인도 중앙정부하고 우리 김해 시장님 또 뭐 성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더더욱 더 뭐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네. 인도 영사 이런 분들도 상당히 그 김해에서 왔다니까 제가 김해 사람이니까 반가워하시던가요? 예 네. 아주 반가워하고 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선물로 또 뭐 등기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세계화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정신문화가 충분히 뒷받침되어 준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가능성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가야 문화와 김해 역사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뮤지컬이라면 연기, 노래, 음악, 춤 등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종합예술인데요. 그걸 제작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하고 어떤 연관이 있으신가요? 제가 뮤지컬에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아주 좀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예술은 이론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깊이 몰입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에서 뭐 나오고 이론은 두 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거 있고 제가 또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해서 제 동생이 또 뭐 전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 이제 저도 막 그런 데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뭐 웬만한 거는 다 보고 네. 지내왔고 이렇게 한 것이 뮤지컬을 시나리오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론서도 옳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네. 지금 뭐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 이제 노트로서 이제 전달이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그 뮤지컬은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희망이 있는. 근데 우리나라 뮤지컬 그 배우들이 서양 배우들에게 별로 못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캐츠라든가 브로드웨이 42번가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오리지널도 보고 네. 또 그걸 우리 한국 그 배우들이 하는 그 OEM과 같은 네네. 그런 그건데 보면 양쪽을 다 우리가 다 보는데 네. 오리지널을 볼 때 아 저기에 우리나라에 그 박혜민이나 네. 남경주나 저게 네. 넣으면은 오히려 더 잘하겠구나 네. 이런 걸 나는 몇 번 느꼈습니다. 그만큼 한국 그 배우들이 네. 우수해요. 네. 우수해요. 다만 이게 우리의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뮤지컬은 세계적인 레벨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런데 우리 김해 가야사를 토대로 한 뮤지컬 네. 이걸 제가 몇 편 만들어 놨는데요. 네. 이것도 앞으로 이제 제가 만드는 이게 전편으로 무대에 올린 거는 없고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 갈라쇼 하듯이 네. 그 한 부분만 해서
김해 문화의 전당 또 부산의 큰 공연장에서 네. 했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무대에 올리셨군요. 무대 다 올린 건 아니고 네. 한 부분만 올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하는데 우리 김해에서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그런 어떤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좀 덜 걸릴 것 같아요. 네.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네, 말씀하시는 재정적인 건가요? 거. 네. 이제 얘기를 좀 바꿔보죠. 네. 그 김해문화예술계에 어떤 자랑거리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김해 문화예술에는 참 역사적으로도 참 훌륭한 분이 많았어요. 그 통일신라를 이루는데 문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걸 쪽에는 네. 강수, 네. 무력 쪽에는 김유신. 네. 그 삼국 사기에 다 기록돼 있어요. 네. 강수가 누구냐면 네. 바로 가야 사람입니다. 임나가랑 사람입니다 하고 네. 임금님한테 밝혔어요. 그리고 강수는 뛰어난 그 외교 문서를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멋지게 만드는 이 신라의 통일은 외교력이 굉장히 힘이 셌거든요. 네. 꼭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처지하고 연결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신 그랬는데 강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무적이라고 하는 네. 이조 시대 네. 선조 시대입니다. 네. 뛰어난 문인이 있었어요. 아. 그 허균 선생도 그분을 막 격찬을 하고 한 이런 게 있는데 홍길동 전을 쓰신. 네, 아. 홍길동 썼던 분도 격찬을 나눴고요. 그런 그 기록이 다, 그 장매부라고 하는 작품도 다 남아있고요. 네. 이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김해는 기녀들의 그 아름다운 기녀가 참 많았어요. 네, 그렇군요. 기녀라면은 오늘날 같으면 뭐, 하나의 연예인 정도로 예인이라고 예인, 보면 될까요? 네. 시서화가 뛰어났죠. 고려 특히 김해는 미인이 참 많았는데 그래 고려 우왕 때 네. 최고로 뛰어난 미인이다 해서 김해에서 데리고 갔어요. 네. 칠점선이라고 하는 기녀를 데려가서 후궁으로 삼았고 고려사 저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그 이성계도 김해 또 여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칠점선인데 네네. 이름이 아까 그하고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가요? 네. 동명이인인데 조선실록에 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딸도 하나 옹주도 하나 낳았고 네네. 그 옹주를 또 시집 보내가서 홍서방 홍모라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군수 자리도 주고 이렇게 한 그 김해 그 시서화가 뛰어난 기녀들이 많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후대로 내려와서 지제당이라고 하는 기녀가 있었어요. 네. 강담운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네. 지제당은 그 시서화가 정말 뛰어났는데 그분의 연인 기녀들은 다 연인이 다 네네. 정인이라고 네, 표현을 정인, 했었죠. 네, 네네. 정인이 있죠. 정인이 있었는데 배전 그 차산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네. 지제 차산이 이게 그 당나라 시에 나오는데 네. 이 산중에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산 속에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정인, 그 연인의 가슴에만 있겠다고 하는 걸 해가지고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의 그 작품이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차선생은 그 고종의 사촌 집안하고 막 이래 대원군 집안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글도 가르치고 뭐 그림도 가르치고 이랬는데 이분과 그
로맨스의 스토리가 참 많아요. 네. 많은데 그분의 그 작품이 45수가 있고요. 황진이는 한 15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래 그 중에 그거를 보면 참 애절하고도 네. 참 아름답죠. 네. 네. 10월 강남에 비 내리니 북쪽엔 눈 내리리라. 그러니까 그 정인이 서울로 한양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네. 북쪽엔 눈 내리리라. 북쪽에서 눈 만나시거든 빛 속에서 그리워하는 저를 생각하소서. 떠날 때 주신 귤 하나 손의 반지인 듯 아낍니다. 양주로 오시게 되면 따뜻한 이 김해로 오시게 되면 돌아오시는 날 만개를 드리오리다. 얼마나 절절한 예, 마음 열렬한 표현된 예. 글이네요. 참 네네. 그리고 이제 김해의 여러 곳을 노래했는데요. 네. 구지봉머리에 붉은 노을 비치고 후렁의 송백엔 가을 바람이네. 상심한 한 조각 파사의 돌 늘어진 풀 쓸쓸한 안개 참으로 적막하다. 그러니까 구지봉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후렁 그 허황 그 뒤에 송백 나오죠. 네. 그다음에 파사 석탑 나오죠. 그 나오고 아, 또 아예 지명과 네, 문화재 지명 같은 것들을 다 나옵니다. 네. 소재로 많이 활용을 했군요. 네.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엽기꽃 핀 섬 가을빛이 그림 속에 들어오고 끊어진 노을 맑은 비단 거경지 어떠한가. 초선대 옆에 말 세우고 온 산 붉게 물든 신어산을 바라보네. 초선대 나오고 네, 예, 신어산도 신어산 나오네요. 나오고 네. 이게 우리 김해를 노래하는 그런 그 여류 문인이었죠. 그러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김해 예술가들이 바라는 그 수건 사업이 있을까요? 아, 수건 사업은 네. 우리 김해총이 이제 예술가들의 그 모임인데 네. 다른 데는 다 예총회관이 있는데 김해만 없고 있다는 것도 다른 데 우선 빌려가지고 조금 뭐 옆에 붙여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다. 없는 데도 있긴 있는데 아주 경남에 없는 데가 아주 작은 조그만한 군 네. 이런 데는 없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웬만한 다른 데는 다 군시에 다 있는데 김해만 이 큰 시에 없다는 것은 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김해 인구가 54만 가까이 되는데 네. 좀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네. 하네요. 그래야 예술인들의 그 어떤 그 유대 구심점도 되고 네. 거기에서 어떤 뭐 이런 것도 좀 리허설도 하고 또 하고. 네네. 이렇게 되는데 그럴 자리가 잘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문화예술계 원로로서 지자체와 문화예술계에 대한 고언을 하자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올해는 아니었지만 한 몇 년간 네. 그 시에서 또 근무도 해보고 또 지역 문인 생활도 해보고 이래 보니까 공무원들의 그 입장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참 어렵더라고요. 거기도. 또 예술인들은 예술인대로 또 굉장히 또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또 많고 이랬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그 어떤 그 예산의 어떤 그 확보 네. 여기에 대해서 힘껏 노력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그 문화예술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네. 또 문화예술단체 사람들은 좀 자기네들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이걸 작품화해서 네. 차원 높은 그런 그 지역 문화를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명료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데 이것이 선진국형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원을 하되
간섭도 안 하고 하는 네. 이런 선진국형이 되면은 공무원도 일하기가 좋고 네. 또 예술계도 일하기가 좋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해 문화예술과 역사 그리고 김해 문화의 우수성에 관한 얘기들 다각도로 나눠봤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유구한 문화예술의 뿌리를 가진 김해시 문화예술계가 역사를 바탕으로 한층 발전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삼계두곡 쌍용예가 시즌2 2차 그랜드 오픈 시공예정사 쌍용건설 조합 창립총회 성공적 개최 완료 단지 내 6라인 실내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김해 삼계두곡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주인이 되십시오. 05311-7400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져갑니다. 사람과 자연, 예술이 함께 호흡하는 더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남명은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남명 더 라우.